특히 코나 코가 있고 이게 틀어져서 코가 막히신 분들은 이비인후과에서 코 성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이비인후과에서 코 성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을 해야 되는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느 것이 정답이 없지만 나름 생각을 해보면 어디서 수술해야 되는지 먼저 알기 위해서는 코 성형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원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스트럭처럴 서저리라고 해서 비중격이나 아니면 코뼈를 잘 잡아줘서 코의 바탕을 좋게 하는 수술이죠. 토목공사 같은 수술입니다. 잘 잡힌 코 위에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이 이제 소프트 티슈 서저리죠. 그런 수술을 해서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리로 코 성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이비인후과와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이 이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는데요.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비중격이나 코뼈에 대한 수술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의 기능을 좋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겉의 모양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원하는 만큼 결과를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우리도 이제 겉의 모양을 좀 더 잘 잡아줘야 안쪽도 조금 더 기능을 좋게 할 수 있겠구나 해서 겉에도 자꾸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겉의 모양도 잘 하게 되고요. 반대로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겉의 모양을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아무리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도 그 안쪽에 비중격이나 이런 것들이 틀어진 상태에서는 예쁘게 모양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반대로 이제 우리도 안쪽을 좀 잘 잡아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돼서 이제 안쪽도 계속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 성형을 굉장히 많이 하신 선생님들은 이비인후과 선생님이나 성형외과 선생님이나 안쪽과 바깥쪽을 다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비인후과에서 하느냐 성형외과에서 하느냐 이런 질문 어느 거를 선택하는 건 답이 아니고 어느 선생님이 안쪽과 바깥쪽을 좀 더 많이 해보고 경험이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를 선택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수술에서 이비인후과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면요, 이비인후과는 우선 스트럭처럴 서저리에 가장 강합니다. 비중격을 잡아주고 코뼈를 잡아줘서 바탕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중요한 게 비중격을 수술을 하면서 코 성형에 쓸 수 있는 재료를 채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중격을 수술을 하게 되면 일부는 쓸모없어서 버리게 되는데요. 그 버려지는 연골로 뒤연골이나 갈비연골 같은 거를 떼지 않고도 코의 소프트 티슈 서저리, 코 모양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 연골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비인후과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우리나라만 이비인후과에서 코 성형하는지 다른 나라는 어떤지 굉장히 궁금한데, 다른 나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이제 70년대, 80년대에 이비인후과에서 코 성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을 해야 되는지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이비인후과에서 반, 성형외과에서 반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서양인의 코 성형 수술의 특징입니다. 서양인들은 우리처럼 막 실리콘을 넣거나 올리는 수술은 거의 없어요. 미국 학교에 가서 실리콘으로 콧대 올리는 수술을 하면 미국 의사들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저런 거 넣어도 되냐고. 굉장히 신기할 정도로 콧대 올리는 수술은 별로 없고요. 그거에 반해서 이제 휘고 매부리쥐고 이런 것들을 깎거나 잡아주는 수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비인후과가 거기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비인후과가 아무래도 코 성형을 좀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보다 의료 기술이 약간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5, 6년 전에 중국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비인후과가 코의 겉모양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 이유는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코 성형하면 실리콘으로 콧대 올리는 거, 실리콘에다 귀여운 걸 조금 섞어서 콧대 올리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코가 많이 휜 사람들은 비중격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 선생님도 코 성형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죠. 하지만 5, 6년 전 그 당시에는
중국 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최근에는 중국에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겉모양도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저희 병원에 보고 싶다고 연수를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요. 한국 의사 선생님들을 채용하겠다고 이제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 거죠. 특히 이제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데서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이제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런 필요성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코의 유형이 이비인후과에서 해야만 하는 걸까요? 비중격이 하나도 휘지 않고 콧뼈도 휘지 않은 분이 실리콘으로 콧대만 올리길 원한다면 어디서나 해도 결과는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격이 휘어 있거나 콧뼈가 휜 분들, 특히 휜 코나 매부리 코가 있으신 분들은 기존에 있던 휜 코나 매부리 내지는 비중격을 잘 잡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원하는 결과는 코로 원활히 숨쉬는 코의 기능뿐만 아니라 모양도 잘 원하는 만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찾아옵니다. 코 모양은 굉장히 이쁘게 잘 됐는데 코가 너무 많이 막힌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보면 전에 휘었던 비중격이나 코뼈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잡지 않고 모양 위주로 수술하신 분들입니다. 실제로 휜 코나 매부리 코 말고도 코끝을 조금 더 예쁘거나 강력하게 올리기 위해서 비중격에다가 다른 연골 같은 거를 연결해서 코끝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비중격을 제대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수술 방법을 쓰게 되면 기존에 있던 비중격에 힘이 많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휜 게 더 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코막힘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긴 코막힘은 단순히 이비인후과적인 수술, 비중격 수술이나 이런 걸로 해결되지는 않고요. 다시 만들었던 코를 다시 분해해서 다시 재수술로 만들어줘야만 그런 코막힘이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코의 안쪽 비중격과 코의 겉모양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코의 안쪽을 잡아주는 것이 코 성형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휜 코나 매부리 코가 있고 비중격이 틀어져서 코가 막히신 분들은 이비인후과에서 코 성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코 성형이 제일 바람직한 코 성형일까요? 구조적인 것도 잘 잡으면서, 쉽게 말해서 코로 숨 쉬는 것도 좋게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연골이나 재료로 코의 모양도 예쁘게 잘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코 성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쪽의 비중격은 이비인후과에서 하고 겉의 모양은 성형외과에서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코 성형은 안쪽과 바깥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이 수술하는 사람이 계획을 세웁니다. 안쪽에 비중격 수술할 때부터 코 모양 만들 때까지, 비중격을 할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잡을 거냐, 어디가 좀 약하면 보강할 건지 깎아낼 건지 들을 결정을 하고, 코 성형도 단순히 지지대만 넣을 건지 비중격과 연결을 시킬 건지 이런 것들을 도와하고 잘하는 수술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서로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하게 되면 각자 자기가 원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수술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과 겉을 유기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는 것이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비인후과는 스트럭처럴 서저리에 좀 더 강하다. 성형외과는 소프트 티슈 서저리에 좀 더 강하다. 두 번째, 그렇다면 굳이 이비인후과에서 해야 된다면 휜 코나 매부리 코 같이 구조적으로 많이 휘어 있는 분들은 이비인후과에서 수술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세 번째, 코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과 밖을 잘 다룰 수 있는 선생님이 하시는 것이 좋다. 이 영상이 이비인후과에서 코 성형을 해도 될까 하는 궁금증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